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을 8배 이상 높일 수 있고 치매 발생 위험이 정상보다 2에서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잠이 없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위를 보면 연세가 있으신데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고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약간 이른 시각에 잠들어 일찍 일어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나치게 일찍 기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때 오래 자기 힘들고 중간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우며 낮에는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 초저녁만 되면 구벅구벅 졸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수면 장애가 나이가 들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노인 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노인 불면증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면증 환자 진료 통계를 보면 5년 동안 불면증 진료 인원은 24%나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무려 60%나 급증했습니다.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 중 일부니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 환자 통계를 보면 80세 이상이 4,219.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노인 불면증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자기 어려워지는 증상은 유독 60대가 되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의 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변연계와 그 안쪽 시상하부의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시상하부는 체온, 수분 균형, 대사 조절 등에 작용하는 자율신경계 중추로 우리 몸의 대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신체의 생리적 작용과 행동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생존에는 심장만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상하부 안에 우리가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관리해주는 생체시계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생체시계를 너무 오래 사용한 나머지 생체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수면 시간을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면장애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또 60년 동안 몸을 사용하면서 노화된 뼈, 장, 혈관, 근육 등이 조금씩 고장나면서 노인성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질병 때문에 복용하는 약물이 늘어나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약물이 몸에 작용하면서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몸의 대사가 느려짐에 따라서 젊었을 때와는 달리 뇌 분비계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멜라토닌 분비 교란을 지수인데요.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알려진 물질로 자기 전 체내 심부 온도가 떨어질 때 주로 분비됩니다. 체내 심부 온도는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면 중에는 계속 낮아집니다. 깨어나기 직전에 다시 서서히 올라가 낮에 활동할 때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청년기에는 이 체내 심부 온도의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화로 인해 대사가 느려지게 되면 낮에 체내 심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고 수면을 위해 떨어져야 하는 체온까지 원래 시간보다 더 일찍 도달하게 되면서 잘 시간도 아닌데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자꾸만 졸리게 되는 거죠. 초저녁부터 졸았으니 밤에 잠들더라도 자주 깨거나 길게 잘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밤중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에는 또 졸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한편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에는 감정적인 요인도 작용하는데요. 일부 노년층은 청년기보다 감소한 수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과 걱정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안장애나 노인 우울증에 걸릴 경우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많아질 수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이 바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숙면은 중요하고 그 중요성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불면증을 방치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을 8배 이상 높일 수 있고 치매 발생 위험이 정상보다 2에서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고장난 생체시계가 이전에 해주던 기능을 우리 스스로 더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잠자는 시간을 조절해주던 생체시계의 도움 없이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해서 안 됩니다. 첫 번째, 생체시계를 대체하기 위한 수면 루틴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을 정해놓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특히 기상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침시간은 마음대로 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이 올 때 잠을 참는 것도 쉽지 않고 졸리지 않은데 억지로 잠드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기상시간은 상대적으로 의지가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내가 3시간을 잤든 2시간을 잤든 일단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잠이 부족해서 낮에 계속해서 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루틴을 꾸준히 반복해서 지키다 보면 신기하게도 몸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지나치게 일찍 일어나서 완전히 잠에서 깨버렸다면 억지로 다시 잠자려고 하지 말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 수면 시간 외에는 최대한 잠을 자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양질의 수면이 줄어들면서 몸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자꾸 졸리게 되는데요. 이때 최대한 졸지 않고 잠은 밤에만 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몸의 피로를 최대한 누적해야만 밤잠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졸아도 피로가 풀리는 것은 맞지만 잠을 자면서 몸이 회복되는 것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로도를 최대한 낮에 모아서 밤에 잘 때 깊이 자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에는 가급적 눕지 마시고 잠들기 2시간 전까지는 졸음이 밀려오더라도 최대한 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인 날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활기를 되찾게 해주고 남은 일과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낮잠은 앞서 설명해드린 졸음과 같은 이유로 밤잠을 해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잠에 들기 충분한 피로감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체내 심부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피로감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 운동이라면 하루 중 어느 때에도 상관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해가 있을 때 야외에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햇볕을 쬐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이때 억제된 멜라토닌이 쌓여 있다가 잠잘 때 더 잘 분비가 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멜라토닌이 최대한 사용되지 않아야지 밤에 잘 때 멜라토닌을 더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낮에 하는 운동은 강도 높게 할 필요는 없고요. 걷기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한데요. 운동 시간은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고 1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진 뒤에 하는 운동은 효과가 없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수면이 체내 심부온도와 관계가 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녁에 하는 운동은 이 체내 심부온도를 충분히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숨이 살짝 차고 땀이 흐를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내 심부온도를 높여주면 우리 몸은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 호흡과 땀으로 열기를 배출하고 급격히 체온을 낮추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체온 냉각이 가속화되면 잘 때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런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반드시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간 심부온도가 다시 낮춰지려면 3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게 운동을 끝나게 되면 달궈진 몸이 식지 않아서 오히려 잠들기가 더 어려우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정해진 시간에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대사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이 함유된 단백질과 곡물류, 푸른잎, 채소, 바나 등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술, 커피, 담배 등은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꼭 마시고 싶다면 오전 10시 전에 한 잔 미만 소량으로 마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양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대사가 활발해지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분비된 멜라토닌이 일과 중에 대사돼서 사라지는 속도 또한 빨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멜라토닌이 필요할 땐 많이 분비되고 필요 없을 땐 빨리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식사량도 중요한데요. 과식은 소화불량과 식곤증을 유발하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곤증으로 인해 낮에 조는 것은 밤잠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5번째, 병원에 가기를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불면증 인구에 비해서 아직까지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 중에선 안 그래도 복용 중인 약이 많은데 불면증으로 또 약이 늘어날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원에서는 약만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불면증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도 모르는 원인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검사로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상의해서 해결점을 같이 찾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가 상담해보며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다면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침실 환경을 잠자기 좋게 바꿔준다거나 자다 깼을 때 다시 잠드는 방법 등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인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완벽한 잠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습관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더 활기차게 생활하고 즐겁게 산다면 수면 문제도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수면에 관해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